네, 밖에 비가 시원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님 오셔가지고 시원한 말씀 해주는 것 같아서 몹시 기분이 상쾌합니다. 오늘 원산면 면민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오늘 곱등고개 그리고 또 제2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과 관련된 간담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다 그 일을 뒤로 하시고 마침 또 오늘 비가 와서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기는 좀 그러실 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곱등고개 또 고당 하길간 도로 또 제2경부고속도로 이 등은 아마 우리 용인의 중추적인 신경과 같은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그래서 고당 하길간 도로가 이제 올해 완공이 돼서 개통이 돼서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가장 염원하고 있는 곱등고개에 대한 추진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곱등고개 추진은 수년 전서부터 계속 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06년도에 지방선거에 당선이 되고 그 후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건의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주식 회장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또 시장님께 상의해서 국토해양부의 도지사께서 1순위로 해주시겠다 이런 그 확약을 받을 때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서를 뭐 제가 보여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지사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간선도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수립 반영 노선 계획을 1순위로 용인, 이동, 원삼을 거치는 도로 84번 도로를 1순위로 하겠다. 2순위는 어디냐면 양주, 송주, 동두천간입니다. 이렇듯이 경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그 건의를 장관께 했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발전이 안 된 곳에는 발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인구가 적다고 해서 또는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지금의 판단으로다가 이 도로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잣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 먼 훗날 100년 후, 200년 후에 이 용인 원삼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내다보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곱등고개는 비단 이 원삼 분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신경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동탄서 이 용인을 거치고 이천을 거치고 원주를 거쳐서 동해안까지 뻗어나가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원산 면민들 몇 분들을 위한 이런 도로다가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건 큰 오산일 것이죠. 그래서 이 곱등고개가 완성이 되게 되면 용인의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곳이 바로 이쪽 원삼 배감 쪽에 있습니다. 이 한택식물원 또 농촌테마파크 와우정사 법륜사 또 여기 둥지박물관인가요? 박물관 여러 가지 이 박물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시가 발전하면서 자연적이면서 인간적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배감 원삼 지역이죠. 그래서 이 곱등고개가 뚫리게 되면 원삼의 인구가 얼마큼 늘어날 것인가 또 고당 하길간 도로가 완공되면 얼마큼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시장님 또 시의원님 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예측하고 이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와우정사를 넘어서 이 곱등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는데 보기는 좋았습니다만 몹시 위험했습니다. 또 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눈이 오고 그러게 되면 이 곱등터널
뜨지 않고 거듭 고개를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거듭 고개가 뚫려지게 되면 용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내도 변화가 될 겁니다. 운항리 이 골짜기로다가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 환경부에서 일부 도로, 하천 주변을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또 산책로도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뻥 뚫린 그 도로로 하게 되면 운항리 이 주변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운항리는 도시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농촌 지역입니다. 도로 복합 지역이죠. 그러니까 운항리 이 지역, 동부동이죠. 용인의 동부동, 원삼, 백암 여기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곱등 터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터널을 기필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뚫어서 이 동북권의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 바쁘신 중에도 원산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셨고 또 특히 이재호 의원이신 이상철 의원님 또 신현수 의원님 김희배 부회장님 같이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백지장도 맡들듯이 맡들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가서 해줘야 할 분이 열심히 해줘야 되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시원한 말씀을 하나 빼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현수 의원님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우리 고당항일간 도로 뚫고 나면 이 차가 묵리까지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셔서 버스 노선을 좀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삼에 버스를 좀 많이 다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당 화길간 그 터널을 해서 이쪽 용인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순환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동면서 이쪽까지 들어와서 버스 노선이 좀 증설되든지 요거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같이 논의하고 있으니까 꼭 아마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원한 말 또 우리 발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뵙고 또 원삼이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